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 네, 맞아요. 파트 1과 파트 2가 따로 있어. 파트 지금까지 1은 파트 1 얘기였습니다. 저는 별점 5개야 사실은. 캐스팅에 문제가 있죠. 신구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잖아. 신구 선생님이 나오면 신구야. 그냥 장면에 등장하는 순간 아우라가 너무 웃겨. 별로 안 웃기는 말을 해도 이분도 웃겨. 그래서 니들이 개맛을 아니야. 안재홍이 저쪽에서 끌고 가고 있고 또 악당 역은 이 신구 선생님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 조직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내가 다 그걸 이식수술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원 불멸의 이 영생 존재가 되리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로 변신을 합니다. 너무 섹시한 젊은이로 변합니다. 신구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생겼을 리는 없는데. 갓세븐의 박진영. 네,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은. 워낙 유명하죠. 이게 신구 선생이 악역이어서 맡아주던 아우라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가 열심히 해요. 박진영이라는 배우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생겼고 그냥 기본을 냅니다. 근데 기본을 해내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신구여야 돼. 젊고 잘생긴 아이돌의 얼굴이 됐지만 신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연기를 해내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악역은요, 연기를 다양한 역할을 해본 중견 배우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런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고 빌런이 어떤 방식으로든 극한을 쳐줘야지 이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반까지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소시민적이어서 그래. 네. 모든 배경이 그냥 산동네에 우리가 보면은 호프집, 오락실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벌어지는 액션들이 슈퍼히어로 액션이니까 이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어떤 장르 같은 걸 이식할 때 한국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거잖아. 소시민적인 어떤 액션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말 못하면 염력처럼 되는 거고, 이건 중반부까지 너무 잘해요.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중심이 사이비 교단이 있는 거대한 기지 같은 건물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다들 납치가 돼서. 네. 근데 거기서부터 장르가 완전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었죠. 맞아. 근데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제가 엄청난 그런 그 종교 집단이 있는 어떤 그 땅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되게 비슷하다.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 난 보면서 든 생각은 약간 실제의 어떤 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가지고 좀 구현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 이 영화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비를 어떻게 장르랑 연결할 것인지가 사실 그거에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영화의 관건인 거지. 어느 정도 장르적인 거를 한국적인 데서 해왔던 리얼리티랑 접목을 어느 정도 시켰잖아요, 중반까지. 그래서 재밌었던 건데, 이 기지가 지하도 있고 엄청나게 움직이는 기계 장치도 있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그냥 사이비 정도 법당 정도의 규모로만 했어도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갈 텐데, 이 전반부와 분위기가 연결이 될 텐데, 옛날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세트 같은 데서 벌어지니까 모든 게 가짜 같아 보이기 시작해. 왜냐면 그게 세트가 아니라 특수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CG를 많이 사용해서 만든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죽을 액션을 해도 그 전반부에 나왔던 요크루트 액션처럼 현실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게 맞붙어도. 특수 효과를 많이 이용한 액션이에요. 주인공들 몇 명 거의 날아가는 것처럼 슈퍼 히어로, 정말 슈퍼맨 같은 능력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맞부딪히고 날아가고 무너지고 이런 액션을 하는데, 그 액션들이 서울의 한 골목, 현실적인 어떤 법당 이런 데서 벌어졌다면 너무나 전반부와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납득이 갈 텐데, 마지막 액션 씬의 어떤 시퀀스의 구성 자체는 무빙의 체육관 씬의 그 공중 부양에서 날아가는 그 액션 씬이랑 굉장히 설계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무빙은 그 체육관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공간이죠. 현실적인 공간을 통해서 이게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우면서 슈퍼파워를 보여주는 결과치를 얻었다면, 오히려 이 세팅이 너무 이제 거대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재미들, 전반부에 줬던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여기서는 조금 더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무빙도 마지막을 학교에서 끝내요. 우리가 그쵸? 아는 공간이잖아. 그러면 아무리 방방 뛰어다니고 말도 안 되는 슈퍼 파워를 보여도
아, 이것은 뭔가 현실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납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영화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역시 계속 하는 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면 이게 시나리오가 너무 편리해. 다짜고짜 설명을 줬어. 그냥 초능력자가 죽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근데 그 초능력자가 죽으면서 온갖 이식을 받은 각막을 이식을 받은 유아인은 갑자기 세상을 디지털로 볼 수 있게 된다거나 각자 이식받은 거에 따라서 능력치가 생기는데 그 초능력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엑스맨 같은 거잖아. 다 능력이 다르잖아. 그러면 엑스맨이나 어벤져스 보면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딱 보여주면서 그걸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잖아. 누구는 이렇게 스톰은 이렇게 번개를 치게 하면 저기서 울버리는 이걸 갖고 오고 그리고 눈으로 레이저 쏘고 각각 다른 것 각자의 어떤 그 장기, 슈퍼파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 각각의 슈퍼파워들이 그런 방식으로 악당을 처단하는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런 뭔지 알잖아요. 그 각각의 그게 마지막에 한 번에 터트려주는 그런 게 없고 여기서 이제 람이란 캐릭터가 중요해요. 람이란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능력이 뭔지 몰라. 알고 보니까 모두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능력을 다 이렇게 흡수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큰 역할이에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나. 그런데 그러려면 진짜 람이란이 그걸 할 때 뭔가 좀 더 슈퍼 히어로 같은 게 눈이 뒤집어진다거나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흐려져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렇게 다 돋보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부에 이렇게 약간 이야기 자체는 허술하게 시작을 했지만 정말 그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끌고 가던데 후반부에 그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안 웃겨. 유머가 확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난. 캐릭터 각자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액션을 조금 더 다채롭게 짰다면 보는 만족도가 전반부랑 좀 연결이 됐을 텐데 지금 좀 단조롭죠. 단조로워요. 많이 단조롭게 끝이 나고 이게 정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진짜 잘했잖아. 우리 영화도 잘 만들고 이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영화에 있어서 IP가 될 게 별로 없다. 이런 슈퍼히어로 장르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 뭐냐면 이걸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성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IP가 돼. 이걸로 애니메이션 시리즈 만들고 이걸로 웹소 만들고 이걸로 또 속편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한 캐릭터 떼가지고 스피노프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장르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사해가지고 망했잖아. 근데 이거는 지겨워. 그러니까 20년 은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마블 망해야 돼. 망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여기서 부족한 게 장르 컨벤션에 조금 더 집중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쵸. 후반부의 폭발력을 위해서. 그니까요. 초반에 그 유니크함과 이게 좀 균형점이 잘 안 맞는다. 람이란 캐릭터가 사실은 되게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잘하는 배우인데 이 역할에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주잖아.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냥 여기 안 오면 안 돼. 이런 캐릭터로 끝까지 했다 마지막에 각성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어떤 각각의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자신의 그 슈퍼 히어로스의 매력을 딱 뽐내줄 수 있는 순간들을 주는 거 피할 필요가 없거든. 100번을 써도 쾌감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왜 이렇게 주어지지 않지? 라는 아쉬움. 그리고 이게 사이비 종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연상호가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도 약간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도 몰랐는데 신도랑 제가 사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연애를 제가 당했어요. 알고 보니 신도였어. 와, 근데 진짜 흔치 않죠. 심지어 그 사귀던 사람 우리 집에 와서 DVD를 같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가 전부 하얀 옷 입고 선녀들 막 나오고. 이게 진짜 생활 속의 사입이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요, 이를테면 연상호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다룬 장르, 한국 영화 속에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랑 달라요. 평온합니다. 말 그대로 말lun광이에요. 여기서 가장 제가 거슬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그 보조 출연들 모여 있는데 그들의 연기와 그 패턴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이미 너무 가장되어 있을 뿐더러 너무 봤던 것들인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사귀어본 경험으로 밝힐 수 있다. 밝힐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감상이잖아. 그래서 직접
그 재미를 충분히 느끼고 뭐 아쉬운 점이든 좋은 점이든 또 관객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뭐 그게 또 재미지 않아요? 사실 공통 분모를 본 작품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즐거운 거. 근데 요즘은 이 작품이 재미없다라는 소리를 보면 아무잖아. 그럼 더 이상 얘기할 어떤 구실조차도 사라지는데 이제 가서 좀 충분히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기엔 나는 좀 심사가 꼬인 네. 건 맞는 것 같아. 자, 네. 이제 빨리 마무리합시다. 네. 네, 아까부터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김도훈이 계속 아쉬움이 남아서 네. 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희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